자, 첫 번째 소설에서의 1번 개념은 뭐냐면 소설의 요소들이야. 그게 오늘의 옷꽃 깨고 너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것들이야. 자, 얘네들 선생님이 딱 5페이지에 넣어놓은 이것들을 소설 지문과 소설 출제자는 여러분에게 요구를 해요. 자, 그게 뭐냐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작품이 있어. 작품에 드러나는 소설에 일단 3요소가 있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단 말이야. 소설의 3요소 나와서 써봐 하면은 나와서 쓸 수 있어야 돼. 자, 뭐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선생님이 문체라는 말은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완전 개념 덩어리지. 그치? 그 다음에 이 구성의 3요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인물 파악해야 되고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설 작품에 담겨있는 요소들이야.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출제자가 어떤 특정한 장면을 딱 끊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재단해서 가지고 와. 지문으로. 근데 이 지문 속에서 의미 있는 3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문 속에, 그 장면 속에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기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출제자는 이런 고민을 해. 일단은 이 중에서, 이 요소 중에서 메인을 잡자. 메인. 뭐? 나는 내가 선정한 이 지문 장면에서 일단 구성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물어볼래. 얘 메인 문제야. 얘 메인 문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내용 줄거리를 잘 파악했는지 문제를 낼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배경 정도 넣을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메인 요소가 있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혹은 다른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지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딱 담고 있는 지문을 선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밑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문들을 보면서 이 지문은 어떤 요소가 메인일까? 이걸 한번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일단 소설의 요소들, 주제.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쭉 해나갈 거야. 미리 예고편을 보면 돼. 자, 소설. 제목으로 소설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배경으로. 어떤 소설을 보니까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시원하게 쫙 이것도 아니고 추적 얼다만 비가 막 내려.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배경일 때 이것과 주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봄이야, 봄. 계절적 배경이 봄이야. 그래서 소설의 작품 제목도 봄이야. 이랬을 때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어떻게 주제가 연결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소재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 작은 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난장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그 인물은 어떤 주제와 연관이 되는 것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다른 말로 뭐라고? 캐릭터를 통해서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설 들어봤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웅인데 왜 일그러진 영웅일까? 이 인물의 성격,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서술자의 태도야. 인물의 태도가 아니라 서술자의 태도야. 치숙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치숙이 어리석은 숙부, 어리석은 삼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치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서술자가 이 치숙을 대하는 행동과 이 치숙을 되게 정말 못났다라고 바라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서술자가 치숙을 바라보는 태도와 이 또 다른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서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제를 우리는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 무엇을 통해서? 제목, 배경, 소재, 성격, 서술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 파악하는 연습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소설의 뭐예요? 구성 단계야. 근데 고등학교 오면은 이런 말을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다루는 그런 지문을 거의 못 봐요. 이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우리는 이런 구성을 많이 듣게 돼. 순행적인 구성, 역순행적인 구성, 액자식 구성, 환몽 구조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체, 서술상의 특징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점이야. 시점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알았지? 시점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6개? 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자, 시점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나중에 꼼꼼하게 깊이 할 거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해악이라거나 풍자라거나 반어라거나 냉소적 어조 이런 말들은 다 시에서 배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인물, 주동인물과 그와 갈등하는 반동인물. 그 다음에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이런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인물의 구체적인 성격과 심리, 태도, 가치관을 제시하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챙겨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사건은 갈등과 연결돼요. 인물과 인물의 갈등 혹은 인물이 사회와 갈등할 때 있어. 인물이 운명에 맞설 때 있어. 보통은 운명에 지는 경우가 많지. 인물과 자연, 뭐 자연재해라거나 이런 갈등을 여러분이 잘 찾아내야 되고 사실 외적 갈등은 어렵지 않아 얘들아. 그리고 보통 고전소설에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나 혹은 뭐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거든. 근데 사실 현대소설 최근에 기출해서 어려운 거는 이거야. 내적 갈등이 어려워. 한 인물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내적 갈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내적 갈등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도 배웠었죠. 내적 갈등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랬어. 자, 배경, 시간적 배경. 선생님이 배경을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딱 요거만 생각해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뭐 예를 들어서 뭐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거나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배경이라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사건들이라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사회적 배경이라거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적인 배경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배경의 기능 묻는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잘 챙겨둬야 돼요. 배경과 같이 뭐도 소재.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어떤 소재가 등장한다. 어떤 배경에다가 네모칸 쳐져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